이 왕은 되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제기되는 게 끊임없는 음모설과 음모에 의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먼저 먹어본다거나 거기다 은수저를 쓴다거나 은 젓가락을 써서 그거를 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고 계속해서 영조 같은 경우는 그 자기 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군이 그 땡감을 먼저 진상한 다음에 새우젓을 그렇게 진상했대요. 그래가지고 땡감과 새우젓을 먹으면 죽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소현세자는 인조가 있을 때 이제 인조가 이제 거의 다 늙으니까 그 볼모로 잡혀갔던 큰아들을 불러. 그런데 큰아들은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이건 얼굴은 조선인인데 정신은 청나라 사람이야. 거기에 상당히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그런 개혁 정신과 그러는 거에 굉장히 그와 같이 세뇌됐다고 얘기하나? 여기서 보면. 근데 실제로는 소현세자가 더 현명하고 더 국제적인 감각과 청나라의 개혁 정신을 그대로 체득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됐다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군요? 인조는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가 청나라에 완전히 복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것에 끝나지 않고 소현세자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소현세자예요. 근데 손주죠? 손주도 죽여, 인조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살려놨어요. 그래서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왕을 죽일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쓰는 거 아니? 실제로는 이게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확인하잖아. 죽었는지. 이걸 그러면 최고의 이제 거기에 그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독창적인 방식으로 죽이는 거. 어떻게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나 독약을 쓰면 피부가 파랗게 되고 뭐 이렇게 파랗게 변한대요. 독을 쓰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면 독살당했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안 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쉬기 위한 전술입니다. 질문을 하고 한참 기다리게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귀에다가 자고 있을 때 귀 구멍에다가 독을 넣어. 그렇게 하고 죽여.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는지. 그러면 그거 걔네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너 입을 다물라. 만약에 이 일을 발설하면 삼족을 배울 거다. 얘는 귓구멍 보면 알 거 아니야. 여기가 파랗게 됐으니까. 근데 여기 귓구멍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걔만 입을 다물면 독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살하는 방식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걸 그와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귓구멍에 잘 때 거기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죽였으니까 걔는 독살당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 소현세자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면서 바로 복림대군, 그러니까 둘째, 인조의 둘째를 불러들여서 세자로 책봉한 다음에 저게 효종대왕이 되는데 저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단하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왕실에는 종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장자, 손자까지 이어지는, 적손까지, 적장자, 적손,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왕의 이런 족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꼭 그게 지켜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게 왜 심각해지는 거니? 저 효정이 살았던 저 시대에는 종법 논쟁이 투철하게 일어나고, 예약이 질적으로 정말로 발달해가지고, 예약이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예약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들이 예약으로 빙자해가지고 그것 갖고서 서로 대립하고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와 같은 과정이 되는데 저것 중에 옥림대군은 적장자 상속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형제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소현세자 아들이 왕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인조는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 너무 어리니까 저게 신하들한테 휘둘릴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에 두고 있던 복림대군을 이렇게 왕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왕통으로 이어받았는데 저걸 놓고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자냐, 저게 이제 중자냐. 이 문제를 놓고. 근데 저 문제가 어떻게까지 비약되는 거니? 그걸 얼마나 치밀하게 따지는지 적장자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인조에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법 논쟁에 따라 저 효종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서자라고 불렀어, 서자. 서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자. 서자는 본부인이 아니잖아. 근데 저때 서자는
적장자가 있다면, 적장자, 큰아들, 적장자가 있다면 그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를 중자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서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서자는 이 본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다른 여자에 의해서 난 게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그러니까 거기에 반론을 펼쳤다가지고 효종대왕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서자로 몰아가는 거야. 그냥 중자지만 그게 서자야. 적통이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몰아서 효종에 대한 공격과 그러는 것들을 그와 같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치열한 예법 논쟁이 일어나고 그걸 예성 논쟁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것이 심각해. 그것 때문에 인조의 계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는데 그걸 1년을 입을 것이냐 3년을 입을 것이냐. 적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정통으로 이어졌다면 3년을 입어야 돼. 그렇지만 중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1년만 입으면 돼. 그 문제를 놓고 다시 붙어가지고 서로가 그걸 듣고 같이 치열하게 논쟁을 펼쳐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성 논쟁이다. 그러니까 그게 예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그런 걸 갖고 정치적으로 대립해가지고 그와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요즘보다는 훨씬 더 고차적이에요. 요즘은 좌빨이냐 이것만 따지잖아. 좌빨이냐, 응? 그것만 따지잖아. 그러니까 내란 뭐 세력이다. 뭐 요즘에 또 그런 문제가 부상됐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있을 때는 그게 좌경화됐다. 그것 갖고만 얘기해가지고 이분법적 사고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데 저때 논쟁도 이분법적이지만 저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이 쟁이됐다. 그럼 저 논쟁이 쟁이됐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으로 보면 저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게 펼쳐졌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로 정치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해서 토론하는 이 과정이 활성화된 그런 사회였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 갖고 얘기돼서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고 그걸 비판하고 응? 왕 앞에서도 그 죽음을 내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하고 똑같아요. 얘기할 때 김건희가 8천만 원 받고 샤넬백 받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거야. 응? 저기 논로가 펼쳐졌기 때문에 바로 얘기해. 우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성렬이가 감옥에 가니까 그때야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그걸 받았느니 통일교를 급습을 하느니 뭐 이 난리가 나잖아. 근데 저 때는 안 그래. 바로 얘기해. 응? 왕비가 저기 샤넬백 받아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해갖고 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는 저게 완전히 좀 별거, 1년 입으면 어떻고 3년 입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되지. 이런 논리와 똑같은데 그게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고 적을 갖다가 공격하고 견제하고 적을 감시하고 이러는데 상대방 당을 그것 때문에 부패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을 먹으면 바로 상소가 올라오고 바로 올라가고 샤넬백 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시대는 백성은 오히려 편안하고 더 그와 같이 질적으로 높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집단지성이 활발하게 얘기가 토론이 진행되고 그게 이제 사색 당파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무슨 그런 일을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이러지만 실제로는 저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 부분 건전하고 정확한 민주주의가 토착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방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여주가 이렇게 유서가 깊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 줄 처음 알았는데 이완 장군은 들어봤는데 딴 데 있는 줄 알았거든. 그냥 최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거야. 묘지가 정말 여기에 있더군요. 못 가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완 장군은 효종에 있을 때 거의 그 효종과 같이 함께했던 대표적인 장군이고 그것 때문에 장지도 이쪽에 정해가지고 여기에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완은 그래서 어영청 이렇게 해가지고 금군을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하고 하멜이 왔는데 그거를 하멜한테 정보를 들어갖고 조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조총을 만들어내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청나라가 조선에 조총군을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나선정벌 어떤 군이 러시아와 싸움이 일어났어. 청나라와 러시아가. 그때 숭화강하고 거기까지 헤이롱강 거기까지 가고 1차, 2차에 걸쳐서 조선의 조총으로 총을 쏴가지고 러시아군을 제압해. 그래서 그때 위대한 전력을 과시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효종의 저런 정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저런 풍조가 일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외군관이 그 당시에 외랑과 그 다음에 병작을 해준 다음에 백성들이 못 살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의 청나라의 침입 이런 걸 막아내야 되니까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반란대학 그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육군사관학교. 그걸 통합해가지고. 아니, 걔네들은 어떻게 육사교육을 받게. 저 원장님 문제 있어. 육사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육사 강의 잘 하세요. 대학. 되게 원장님 육사 거기 거쳐갖고 가는 학생들 많아. 걔네들이 가갖고 그 반란 일으킨 거 아닌지 물어봐야 돼. 중앙고 학생 가르쳤는지.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니, 육사가 너무 힘이 강해지니까 그걸 이제 통합하겠다는 거야.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전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와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개혁이 이제 시작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인 걸로 바꿔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특히 서울대학교 내란과 이것들도 바꿔야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밑에서 우리가 깔아줘가지고 걔네들 1등한 거잖아. 여기는 아니 내가 없었으면 걔네들 1등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막 뒤에서 달리고 중간에서 달리고 막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해줬잖아. 내가 밀어준 덕택에 서울대학 갔으면, 나의 희생을 알아주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그런 걸 해야지 꼭 지네들을 그거 해가지고 내란이나 일으키고 그냥 실리나 차리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서울대학도 막 한 300명씩 보내고 뒤에는 막 사관학교 나중에는 거기도 엄청 보냈는데, 그 내란과하고 육사 거기에 다 홍원장님 보내드리니까 나쁜 짓 하는 거 아닌지 의심스러워. 서울대학 300명씩 보냈어요. 허건하실 때. 명덕여고 아시죠? 명덕여고. 서울대학 500명씩 갔어. 그 중에 300명은 원장님이 가르쳤어요.